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토론 조영호입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죠. 우주항공청이 공식 출범해서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우주항공청 개청 의미와 우주산업 한 축을 담당하게 될 대전의 과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립니다. 대전 테크노파크 권성수 우주 ICT 산업센터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노환진 교수 시간 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연구소 신명호 책임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준비된 영상 보신 뒤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한국판 나사라고 이제 불리게 되는데요. 우주항공청이 그 문을 열었습니다. 마침 어제 그 개청식을 이제 했다고 그래요. 저희 KBS 뉴스에서도 아주 중요한 아이템으로 이제 다뤘는데요. 대통령께서도 이제 참석을 하시고 그래서 아주 본격적인 우주 산업 개발의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들께서 보시기에 우주항공청 개청의 의미와 이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먼저 교수님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우주청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설립되고 보니까 정말 뿌듯함을 느낍니다. 명실공히 우리나라가 세계 7대 강국에 들어가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연구 성과는 좀 이따가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저는 가장 큰 의미를 두는 것이 행정체계, 국가 운영체계에 변화를 주었다 하는 것에 큰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미래형 공무원 제도를 설치했다는 것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정부 조직의 그 전문성과 유연성을 위해서 조직을 청장이 주도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예산 전용이 가능하게 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 경직된 공직 제도를 변화를 주는 그런 큰 획기적인 변화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큰 기대를 주는 그런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이제 어떤 행정 조직의 그 신설 거기에 따른 어떤 역할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 저기 연구원님 지금 항공우주연구원에 이제 직접 계시니까 이런 업무를 연구도 하시고 업무로 중요한 역할을 하시잖아요. 우주항공청 어떻게 좀 보세요? 연구 현장에서 보시기에. 사실 뭐 우주 관련된 R&D는 항우영에서 이제 가장 많이 수행을 해왔고 저희가 R&D를 이제 지속해 왔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제 그 우주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R&D의 영역을 벗어나는 시점이 느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2016년 그 전후부터인데. 이제 그 더 이상 그 R&D만 가지고서는 우주 개발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을 한 거죠. 특히나 이제 뭐 국가 우주 자산도 많아지고 인프라 구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 인력도 양성해야 되고 특히 이제 산업, 우주력, 그다음 우주 외교, 우주 탐사 이런 것들이 모두 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R&D만 가지고서는 힘들게 된 거죠. 그래서 우주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성장하면 이제 몸이 안 맞잖아요. 옷이 몸에. 근데 이제 드디어 좀 숨통이 트이고 그 몸에 맞는 옷을 입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는 이제 어떤 행정 조직, 연구원님께서는 연구 현장의 목소리 이제 해주셨는데. 센터장님은 산업 쪽에 어떤 그런 쪽에 좀 방점을 좀 두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큰 개청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1992년도에 대전이 처음으로 그 카이스트에서 유성연구소에서 우리별 이론을 쌓아 올리고 30년 지난 이 시점에서 많은 뭐 발사체도 나왔지만 아직까지 선진국과
10년 이상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여러 부처에서 우주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집중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대전에서도 이런 산업을 하는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그 산업체에서는 이제 총괄적으로 우주청이 생기면 하나의 로드맵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부분 하나고요. 지금까지는 R&D 위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산업화가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산업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이제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시장 진출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기대가 돼서 많은 꿈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 그 93년도에 저희가 이제 우리 대전 엑스포를 통해서 꿈돌이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작년에 30년 기념해서 대전시가 꿈씨라는 마스코트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 우주청에 2032년에 달 탐사를 갈 때 예. 그때 이제 우리 꿈돌이가 거기에 대전 기업이 탐사를 할 수 있는 모든 그 기기를 만들어서 꿈돌이 마스코트가 좀 탈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대전시 산업체들이 많이 노력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어제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우주항공청 공식 개청식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스페이스 관계토 프로젝트. 아, 멋진 말인 것 같은데요. 그 지금 달 탐사선 착륙 말씀하셨고 2045년에 화성 탐사 이거를 지금 목표로 이제 하시지 않습니까? 그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연구 현장, 산업체 모든 분들이 다 협력을 해서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제 완성을 해야 될 텐데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이제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책과 개발들이 이제 민간 주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 어떤 점이 좀 달라질지 그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좀 무엇인지 먼저 연구원님 먼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사실 보기에는 이 관계토 프로젝트나 달 탐사, 화성 탐사는 이 우주 탐사에 해당합니다. 예. 그래서 우주 산업을 또 육성시키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주 산업에서 뉴스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게 미국의 뉴스페이스입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이나 러시아, 유럽 같은 그 우주 선진국들도 이 미국 같은 그 민간 주도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 추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주 분야는 특히나 추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미국의 상황을 봤을 때는 결국은 저비용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것인가. 예. 이게 핵심이 되는 거죠. 저희도 그게 아마 그 핵심적인 그 목표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산업 수준을 높이는 것 그리고 기술을 확보하고 추격하고 그리고 이제 발사장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이나 아니면 국가에서 위성을 쏘려고 할 때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이제 발사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네.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우리 수준으로는 이제 스페이스X 같은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국가 주도로 일단은 이 기업들과 함께 그런 기초 역량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시대적 변화의 의미를 둔다면은 국민들이 좀 체감을 하는 게 무엇일까 이런 방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정부가 첨단 항공교통 국제 표준화 기구를 설치했어요. 네. 그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쉽게 설명하면은 그 하늘을 날아다니는 택시 그게 가능해지는 시대가 열리겠구나. 예. 거기서 그걸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에타를 통과해서 위성 통신을 발사를 한 6년 후에 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 6세대 통신. 예. 그 6세대 통신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자율주행을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기술 기반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무엇이 달라지느냐 하고 묻는다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렇게 되려면 이 대형 장기 프로젝트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 하는 이제 어려운 문제가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뭐 대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것이고 성공과 실패에 대한 논쟁, 정치적인 논쟁, 국가 안보 등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전문직 공무원, 유연한 공무원 제도가 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주청이 이제 이러한 일을 선도해 가겠다고 나섰으니까 우리 사회가 큰 변화가 오겠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이 우리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자동차 이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제 이렇게 좀 예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우주 개발이 민간 주도로 열린다. 그럼 민간 주도라고 그러면 산업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뉴스페이스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이고요. 그 전에 이제 올드 스페이스란 말을 해서 국가 주도를 하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산업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국가가 먼저 주도하다가 이제 민간으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만들 때 처음에 산업 중에 이제 에너지라든가 뭐 기간 산업이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탑다운 방식에서 국가가 해서 내려오는 방식이고 ICT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텀업으로 올라가는 산업이 되어 있는데 이 바텀업으로 올라가는 시대가 왔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여건이 우리나라가 좀 잘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지리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대륙이라든가 섬이라든가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지상에 통신망을 깔 수가 없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땅이 좀 좁아서 광대역 통신망으로 세계적인 1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굳이 위성을 쌓아 올려야 되는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고 뭐 외교적인 문제로는 뭐 고철료라든가 사거리 문제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짚어볼 문제는 지금 전 세계에 그 랭킹되고 있는 그 상장 회사들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사 그다음에 메타 그다음에 아마존, 그다음에 뭐 테슬라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CEO들이 우주에 관심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들이 우주에 이루어지게 된 부분이고 또 하나 부분들은 이제 그 전에 나사가 이제 국가 주도로 하다 보니까 개발비가 너무 많이 나는 부분을 이제 공개 입찰해서 우리가 스페이스X가 그거를 이제 들어가면서 우리 일론 머스크가 이거를 로켓체 재발사 사용을 하면서 많은 그 제작 비용과 발사 비용이 절감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 수익 모델로 나온 게 스타링크라는 하나 위성통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위성통신이 나오면서 또 하나가 됐던 부분들이 전 세계 통신망을 구축하게 되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20% 정도가 이제 인터넷을 좀 못 쓰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전 세계 30% 정도가 인터넷 못 쓰고 있는 부분에 확장이 되면서 많은 비즈니스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런 뉴스페이스가 되고 대부분 이제 위성들이 높은 고도에 올라가는 고궤도에서 큰 위성이 있는데 이제 저궤도로 큐브 위성 같은 작은 위성들이 많이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통신 인프라가 다시 갖춰지면서 또 육지에서 있던 통신 인프라 대신 우주에서 열려지는 통신망이 구축이 되면서 많은 시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예로가 뭐냐면 1964년도에 세계 최초로 이제 생방송으로 동경 올림픽이 시작을 됐거든요. 그때 칼라 텔레비전 처음으로 소니 TV가 방송이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칼라 텔레비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처럼 하나의 이제 통신망과 하나의 인프라가 갖춰지게 되면 또 하나의 지상망이 아닌 우주망에서 24시간 지연 없이 하는 통신망이 나타나려면 거기에 대한 부분의 AI라든가 UAM, 특히 UAM 쪽은 고도가 한 300에서 600m 정도 돼가지고 지상망으로 도저히 공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시장, 그다음에 이제 하늘에 말하는 CCTV라는 관측 부분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비싼 카메라나 큰 장비로 했는데 요즘에는 AI가 발달되기 때문에 저해상으로 된 관측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산업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분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산유국의 물동량이라든가 아니면 백화점의 주차장을 보고 산업을 분석하다든가 뭐 공산국가나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그런 경제 지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야간에 LED를 켜는 걸 보고 경제 지표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 분석들이 분석되면서 확산되는 사업들이 워낙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이제 함으로써 우주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그 위상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예산, 뭐 제도 정비, 특히 이제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우수 인재 확보 여러 가지로 중요한 과제가 만만치 않은데요. 일단 그 교수님께서 몇 가지 좀 핵심 사항 좀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물론 우주청은 연구개발 아젠다를 운영한다든지 산업진흥, 국민보호 이런 것들이 이제 법률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실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출연연을 육성하고 새로운 제도를 설치하고 또 동향을 분석하는 이러한 일들이 원활하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예산 확보라든지 인재 확보 이런 쪽은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 제도, 새로운 개념의 제도에 많은 이 개발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요. 예를 들면은 선진국에는 이제 나와 있고 우리는 아직 없는 거 이런 걸 좀 몇 가지 짚어본다면은 출연연의 미션 연구를 지원한다. 또는 정부의 아젠다 연구를 관리한다. 또는 선도적 프로젝트 관리 개념을 도입한다. 또는 팀 사이언스를 활성화한다. 이런 개념들 또 하나 더 들어간다면은 그 예산 편성 체계,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 방식, 갈등 관리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강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지금 이제 민간 주도의 우주 시대를 이제 만든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고 민간이 개발하는 이런 연구 사업은 계약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랜트 계약이 아니고 콘트랙트 계약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계약이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는 평가 기준이라든지 실패에 대한 처리 방법이라든지 다툼을 판결하는 소청 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이제 없던 새로운 개념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벌써 그 우주청이 말한 그 파격적인 공무원 제도를 보면은 아, 이까지도 가겠구나 하는 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청은 이 제 예측에 벗어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잘 완성한다면은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연구원님께서 지금 그 근무하시는 이제 항우연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우주항공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과제, 연구 현장의 목소리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저희 항우연이 이제 그 우주 개발을 과기부 산하에서 수행해 왔는데 실제로 이제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이 초기 단계다 보니까 이 국방 분야에서 많이 협력 요청이 왔었고요. 외교부하고도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잘 그 연계해서 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컨트롤 타워라고 한다 그러면 이 우주 자체가 지금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그냥 우주 탐사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우주 전략적인 경쟁 공간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주 산업도 중요합니다. 상업성이 커지고 그리고 이제 우주 자체는 민간하고 국방이 이렇게 섞여서 통합되어서 움직이는 공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국방과 외교가 중요해지는데 지금 이제 우주항공청은 사실은 과기정통부 산하 외청으로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국방부하고 외교부 간의 조정이나 협업, 총괄 이런 업무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더 핵심적인 건 결국은 이제 정부 예산, 우주 개발과 관련된 이제 예산과 인력 관리가 있는데. 사실은 정부 부처에서 하고 있는 우주 예산을 우주항공청에서 총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력 관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이라는 조직이 정부 조직에서 법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주와 관련된 입법이나 재개정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법을 조정하거나 재개정해야 될 일이 많을 텐데 이 청조직으로서의 한계를 갖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추후에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청으로서 이제 공식 업무를 시작을 했지만 그 위상은 단계적으로 좀 높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의견으로 이제 저는 이제 좀 들었는데. 그 센터장님 좀 보시기에 좀 어떠세요? 이런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했는데 어떤 과제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우주항공청에 이제 큰 행정적 업무는 한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R&D 개발 분야, 그다음에 산업화 분야, 하나는 민군 협력 분야, 또 하나는 국제협력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대전에 이제 4대 산업 중에 이제 반도체, 우주,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국방이 있는데요. 요 부분들이 다 우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주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 우주 정거장 안에서 뭐 바이오 실험을 할 수 있다든가, 근데 방산 같은 경우는 대전시가 밀고 있는 중에 이제 우주 항공, 그다음에 국방 관련된 반도체 부분도 있을 거고요. 특히 우주 분야에 아울러서 모든 부분이 확산이 되는데,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산업을 하는 부분이 좀 부각되는 부분 하나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국제 협력할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부서들이 맡아서 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전담 기관이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되는 부분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우주항공청이 이제 가기부에서 나온 부분이고 절대적인 부분들이 이제 방사청의 군수 쪽의 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기부에 있던 업무 중에 이제 통신에 관련한 업무가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교적인 관련된 부분은 외교를 할 경우 외교부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우주 청량님이 차관급이다 보니까 이제 국제 우주회의 장관급을 갈 때 이제 가기부 장관이 가야 되는 프로토콜 문제 같은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하나가 컨트롤 타워돼서 특히 산업화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좀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주 분야는 지금까지 우리가 좀 1%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시장에. 그래서 매출은 한 3조 5천억 정도 되는데요. 뭐 시민들 생각하기에 3조 5천억이라는 돈이 실감이 안 나는데 네. 우리 김치 냉장고 시장이 1년에 1조 7천억 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좀 비교가 되고, 우리가 추석이나 크리스마스 때 하루에 전 국민이 쓰는 카드 결제액이 3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숫자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동차 뭐 한 2배 정도 되는데요. 요게 만약에 이제 자동차만큼 세계 시장이 한 8% 정도 간다면 한 45만 명 정도가 일자리가 생길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산업이 된다 그러면 대전이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우주 부분이 전국의 한 28%도 차지합니다. 인력도 그러고.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비중이 되면 대전시에 있는 한 150만에 관련된 사람들이 한 3, 40만 명 정도는 대전에 나온다고 하면은 대전이 한 우주심이 되는 것처럼 될 만큼 큰 산업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다음 주제는 우리 연구원님께서 좀 관심이 더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하면서 항공우주연구원과 우리 또 다른 천문연구원 이 업무도 그 우주청 산하로 이제 이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항우위원의 역할과 원팀이 돼서 이제 수행해야 될 주요 사업들이 있다면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시죠? 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이나 천문연 간의 이제 역할 분장이 될 텐데요.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나온 안은 항우연과 천문연이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되지 않는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주 개발을 하는 부처에 두 기관이 가지 않는다면 이거야말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어쨌든 받아들여져서 이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주항공청에는 임무본부가 있습니다. 임무본부는 사실 항우연이나 천문연하고 기존 조직하고 사실은 거의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를 양쪽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우주항공청의 임무본부는 실제 이제 R&D를 수행하는 건 아마 항우연과 천문연이 하게 될 테고, 지금 비어 있는 영역이 연구관리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그 예산을 기획관리평가하고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연구재단에서 하는 기능인데, 그 기능이 지금 어디서 수행할지 모르고 아마 이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것인가. 예산과 사업관리.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태피에서 우주정책센터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클로징이 되고 아마 또 이쪽 그 우주항공청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기능들이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우주항공청이 주요하게 진행하게 될 기능이 아닌가. 그게 이제 비어 있는 쪽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기능과 정책을 집행하는 기능이 있는데, 항우연이나 R&D를 수행하는 쪽,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업무들은 정책을 집행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청은 오히려 정책을 결정하는 쪽으로 그 역할을 맡고, 항우연과 천문연은 정책을 집행하는 쪽에서 오히려 통합을 해서 계속 정책 집행 기능들을 통합을 해서 정부 부처나 기업이나 아니면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 서비스들이 있을 겁니다. 공공 서비스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게 이제 뭐 프랑스의 크네스나 아니면 일본의 작사 같은 그 공공기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장 이제 급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렇게 본다면 이제 항우연이 어떻게 보면 총력을 그 우주항공청과 같이 해야 될 사업이 되겠죠. 그게 이제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발사 서비스 비용을 낮추는 상업용 중대형 재사용 발사체와 발사장을 구축하고 발사 비용을 낮춰주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우주 산업적인 요소들은 플랫폼, 그러니까 일종의 도로나 통신망이 깔려져야 그 위에서 산업이 번창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럴 수 있는 플랫폼이 그때서야 가능합니다. 그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셨던 ICT와 관련된 것들이 위성정보 활용 서비스와 관련되는데, 이게 이제 우주 인터넷, 그다음에 위성항법, 지구 관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궤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궤도를
관제하고 운영하는 그 조직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이제 안보 부문은 있는 편인데 이 민간하고 공공 부문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특히나 이제 2차관 쪽에서 과기부 2차관 쪽에서 이제 우주 인터넷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해서 민간과 공공이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게 두 번째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중요한 이제 주요 사업들을 이제 예상을 하고 어떤 과제로 이제 추진을 해야 될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같이 정부, 네. 과학계, 산업계 네, 이제 모두 다 협력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 이렇게 좀 그 협력을 하려면 좀 어떤 게 좀 중요할 것 같은가요? 예, 이 산학연 협력 체제를 말씀드리려면은 예. 제가 좀 이 부분은 좀 깊이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말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예. 좀 정책이 깊이 있게 들어가지를 못했다고 저는 예. 보고 있기 때문이죠. 일본은 산학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산학연관 이렇게 말을 해요. 예. 이 조그만 뉘앙스 차이가 결과적으로 큰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네. 정부가 만들고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면서 정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정부 출연연을 일본은 관에 포함시키고 있고 네. 우리나라는 정부와 별개로 바라보는 그런 인식 차이를 말하는 거죠. 네. 뭐 중간 과정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산학연은 서로 경쟁하는 사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서로 개방적이지 못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상호 간의 기술이 흐르지 않는 이런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고치느냐. 이런 현상을 고쳐야만이 우주청이 말이죠. 예. 제대로 궤도에 올라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요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먼저 역할 구분이 명확히 돼야 되겠죠. 좀 전에 그 신 박사님께서 이제 그런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정부는 우주청을 말하죠. 예. 비전의 제시, 계획의 수립, 예산의 확보, 법규의 제정, 사업의 설계 및 운영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까지가 정부의 기능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출연료는 기관을 설립할 때 부여된 미션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관에 나오지요. 그 미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이 주어져야 하고 그다음에 정부 부처가 요구하는 아젠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네. 이것이 출연연의 기능이지요. 자, 이러한 역할 분담 이것이 이제 잘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런 비전 달성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젠다 프로젝트를 계속 발굴해서 연구를 의뢰해야 됩니다. 네. 출연료는 미션 연구를 통해서 연구 역량을 키워야 되고요. 이 관계가 우리가 잘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많은 예. 그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서로 연구 영역이 겹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볼만한 것이 미국의 에너지성 DOE죠. DOE와 내셔널랩과의 관계를 우리는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는 말이죠. DOE가 17개의 내셔널랩을 가지고 있는데 내셔널랩이 바로 우리 출연연과 같은 겁니다. 내셔널랩은 정부가 부여한 연구 외에 다른 연구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셔널랩이 기업과 경쟁하는 건 이건 불공정 경쟁이다. 이렇게 바라보는데 우리는 경쟁을 하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계약서. 이게 좀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많이 다릅니다. 미국이 사용하는 계약서, 예를 들면 기술 이전 계약서, 공동 연구 계약서, 물질 이전 계약서, 뭐 여러 가지 계약서가 다릅니다. 이것을 저는 많이 우리가 보강해야 된다고 보는데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도 아파트를 월세 계약으로 들어가지요. 우리도 월세 계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가 달라요. 문제는 다르다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왜 다른가? 이것을 연구해 봐야 됩니다. 거기서 사회적 구조나 여러 가지 역할 분담에 큰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강해야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항우연과 천문연은 이제 우주청으로 간다면은 제 생각으로는 PBS를 폐지하고 ADD의
그 운영 체계를 가져오는 것이 어떤가. 저는 이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ADD는 말이죠. 미션 중심의 연구를 연구에 대한 그 방법론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그렇죠. 국방과학연구소죠. 그래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주청이 그 프로젝트 관리라든지 새로운 연구 관리 규정 제정을 위해서 ADD 출신 연구자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TF를 꾸리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안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산학연이 고유의 능력을 가지고 이 실력을 갖춘다면은 협력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산학연을 협력하게 하는 이런 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산업계 쪽에서도 어떤 협력을 위한 과제나 좀 바라시는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주산업 자체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산업협력관이라는 부분을 생각하기를 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부처에서 우주가 이렇게 신성장이다 보니까 여러 거 이렇게 분산돼서 많은 부분들을 했는데요. 우주청 개청을 해서 하나가 좀 모아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주청이 아직 시행령도 안성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좀 많은 부분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대전이 그 부분에 좀 메꿔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많은 고민을 했고 대전시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미국의 그 부통령 카멜라 헬리스가 이런 발표를 했어요. STEM 이니시티브를 좋아하겠다는 부분을 하면서 미국의 많은 그 우주 항공 업체들이 하나의 연합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주정부와 지방정부, 그 주정부와 중앙정부와 같이 협력을 해서 발사체를 쌓을 수 있는 해안가를 다 지정을 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기업들이. 결론은 우주 산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업이 선도하는 부분이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지켜볼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미국에는 많은 자선 단체가 있어요. 자선 단체가 많은 기부를 줘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전시가 이런 부분에 우주라는 부분들은 꿈나무도 있고 앞으로 성장 당량한다면 많은 장학금을 할 수 있는 재단이라든가 그런 거 협력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서 많은 인력들이 좀 장학금 혜택을 받고, 그리고 기업들은 거기에 대한 많은 인력을 수급을 받고, 그리고 그 대전이라는 지역에서 많은 생태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좀 그런 부분을 먼저 대전이 먼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이제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이제 거대 담론, 우주 산업, 우주 개발 이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우리 지역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가 우주 개발에 1조 원을 투입하는 등 우주 산업 클러스터 삼각체계 구축, 이것도 속도를 좀 낼 것 같은데, 그 대전은 연구 개발과 우리 대전에 많은 좋은 연구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도 그렇고 그 연구 개발과 인재 육성을 우리 대전에서 이제 담당을 할 텐데, 그 우리 센터에서는 좀 어떤 뭐 역할이나 지원이 좀 있으실까요? 예, 저희가 이제 3축으로 인재하고 그 R&D 관련된 부분을 좀 맡고 있고, 거기에서 비에타로 한 912억 정도를 저희 대전시가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인력 문제는 저희 우주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주는 또 특히 달라요. R&D 부분이 강하다 보니까 석사 위주로 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체에서 오랫동안 투척돼 있는 인력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인력 수급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인력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학교에서 하는 교육을 많이 받는데, 학교에서는 학과과정을 만들거나 대학원이나 박사과정 만드는데 그런 문제가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대학의 업무 중에 이제 평생 교육이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는 그 나이지 사업이라고 대학 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완성이 되면 우주 그 인재 양성 클러스터가 양성이 되면 매년 1,500명 정도 인력이 좀 수급이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좀 만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주라는 건 임무 중심으로 가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무 중심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특히 우주는 인재 양성하기 힘든 부분이 많은 인프라와 많은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대학마다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한 부분으로 그 카이스트 내에 대전 대학을 위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 거고요. 그러다 보면 전국적으로 많은 부분이 대전으로 인재가 모이게 되면 그 인재들 교육을 받아서 또 대전시에 수혈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부분들이 특히 우주는 R&D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의 그 생태계가 대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산업이 성장성이
그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인 만큼 우리 대전의 예. 인프라라든지 인재라든지 여러 분야를 잘 활용해서 대전의 강점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바람이 있는데요. 이 신명호 연구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항우 의원이 지금 대전 네, 우리 맞습니다. 대덕 연구개발 특구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대전형 우주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제안하고 싶으신 내용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사실 제안하고 싶은 게 많죠. 네. 일단 아까 이제 산업 이야기 하셨으니까 네. 왜 빅테크들이 그 우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여기 사실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네.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저희는 이제 주로 로켓이나 위성이나 다 기계적인 것들이죠. 근데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저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주는 정보다. 네. 그러니까 이게 ICT의 기술 발달과 그 활용도 때문에 우주가 각광을 받았던 거고, 그 다음에 그 스페이스X가 한 것도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발사 비용을 줄이고 발사체를 만든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ICT가 사실 핵심입니다. 뉴스페이스에 있어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저희가 볼 때는 대전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실제로 우주 산업의 전 세계 우주 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곳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성 정보 활용 서비스, 우주 인터넷 위성 항법, 그 다음에 지구 관측을 활용한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건 아직 지금 저희가 시작하지 못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궤도 위성들을 활용하는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의 그 위성 활용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상국을 건설 관제하고 이런 것들을 대전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 그다음에 많은 인재들이 연구단지에도 있고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들이 이제 수도권이나 이쪽으로 가지 않고 여기에서 일을 하면서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또 해외 우수한 인재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다음에 이제 사실 처우가 좋아야 되겠죠. 그 처우들 이런 것들이 보장되었을 때 대전은 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하는 큰 산업이 되지 않겠냐. 네. 그리고 사실은 항우연에 이제 그 정지궤도이긴 하지만 이제 저궤도 위성 운영 센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확장하거나 확대해서 이제 정보들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 공공 부문.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항우연에 있는 그 중에서 그 위성 총조립 시험 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우주물을 테스트하는 곳인데 현재로서는 이제 대전에 있는 그게 가장 크고 지금 다른 곳에도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결국 핵심은 이 우주시험 인증센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에서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대전이 이 전국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 우주 부품이나 시스템들을 제작하는 업체들이 테스트를 하러 오기가 좋은 곳이 대전인 거죠. 예. 그리고 또 부지들도 아직 많이 있고 이 부분에 조금 더 대전시가 관심을 가지고 물론 이제 다른 지역하고 조정도 필요하겠지만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더 크게, 왜냐하면 수요는 더 많아질 거거든요. 네. 위성도 많이 만들고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집중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 노한진 박사님 같으신 경우에 과학기술연합 대학원대학교에서 그 지금은 이제 강단을 이제 떠나셨지만 이제 교직을 수행하셔서 이런 어떤 우리 지역의 사정이라든지 좀 잘 또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어떻게 보세요? 대전 좀 발전을 좀 전에 위해서는? 그 대전형 우주 생태계 예. 이런 말씀을 하셔서 참 네. 표현이 산뜻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생태계가 나오죠.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생태계가 구축된다는 그렇죠. 것은 인위적으로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생태계가 구성되는 것이 좋고요. 자연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 그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네. 봅니다. 그렇게 되면 신뢰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이제 생태계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제 형성이 되는데 우리 대전은 그 클러스터 3대 축 중에서 아까 말씀대로 이제 인재 양성, 연구 개발이 들어 있습니다. 네. 늘 저는 평소에 생각한 것이 대전의 연구원자들 그 수만 명이 있는데 네. 이 연구자들과 산업계와의 연결고리 이 부분이 꼭 기술 이전만이 있느냐? 저는 여기서 그 인재 양성의 한 부분이 됩니다만은 교육 그러니까 연구자가 뭐 대학을 한다라기보다는 그 단기 교육이죠. 예를 들면 나노가 나타났을 때도 그랬고 지금 인공지능 또 챗 GPT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새로운 개념들이 막 등장할 때 연구자들이 대전에 있는 시민을 위해서 또는 특히 기업인을 위해서
단기 일주일, 2주일 단기 교육을 한다면 네. 그게 대전의 장점이 될 수 있다. 다른 도시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모여 있어요. 예. 여기에 연구자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강점을 살리는 새로운 개념의 이 어떤 프로그램들이 이제 개발이 돼야 되겠다. 이제 이게 우주를 계기로 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 준다면은 이제 우주 클러스터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전에 여러 가지 클러스터들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특히 창업을 한다면은 창업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창업을 하게 되면은 멀리 가지 않습니다. 대전 지역에 연구소가 많고 카이스트도 있고. 그럼 이 지역에서 머물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 모 연구기관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창업 공간을 또 좀 더 시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준다든지 이렇게 한다면은 그 우리 생태계 대전만의 그 우주 생태계는 만들어질 수 있다. 아주 용이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내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대전형 우주 생태계를 이제 구축을 한 다음에 중요한 것이 시장 진출이지 않습니까? 시장을 진출하려면은 이제 세계로 나가야 될 텐데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은 우리 산업계 쪽에서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네, 글로벌 진출은 모든 산업이 다 중요한 거고요. 우리나라 산업은 수출을 아니면 안 되는 부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주 분야는 저희가 좀 선진국과 많은 차이가 있는데 요즘에 정세적으로 전 세계 유럽 경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유럽 경기 어렵다 보니까 유럽이 이제 EU를 통해서 지원을 받던 그 이탈리아나 스페인, 독일 그런 데에 그 지역 정부들이 살려고 좀 미국이라든가 아시아 쪽으로 많이 오고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 분야 같은 경우에는 EU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 아리안이라는 미사일 로켓을 못 쏴서 많은 우주 업체들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 찰나에 이제 대전으로 많은 이탈리아의 주정부라든가 스페인 정부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카이스트나 연구단지가 많다 보니까 이 주정부끼리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중앙정부로 서울로 가지 못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부분이 홍콩이 좀 많이 좀 쇠퇴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 싱가포르는 그 반사 이익으로 많은 부동산이 오르기 때문에 유럽 정부들이 가기가 힘든 상황인데 서울로 가기는 좀 그렇고 찾는 곳이 대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많은 우주 선진 기업들이 대전으로 많은 R&D 센터를 좀 지으려고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 기업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마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글로벌에 매치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부분들은 이제 인바운드로 들어온 부분이고 아웃바운드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대전시가 시애틀하고 자매 결혼을 맺어서 시장님이 올 6월 말쯤에 갈 예정인데요. 이 시애틀은 우주 도시예요. 그러니까 민간 주도를 하는 보잉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많은 회사들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기업이 이제 그 자매 결혼 맞은 시애틀 통해서 하나의 미국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교도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가 지금 미국에는 한 1,700조 정도 조달 시장이 있어요. 지방 정부가 한 700조, 그다음에 그 국가가 한 700조 정도 시장인데 거기에 20-30% 정도가 다 중국 제품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대체를 해야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우주 산업에 대한 부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대전시가 좀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글로벌 시장 공략, 그 연구 현장에서도 지금 경쟁이 좀 치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세계 어떤 시장의 진출을 위한 경쟁도 불가피할 텐데 우리 연구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좀 어떤 과제가 좀 필요할까요?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 저희 수준이 그 정도 수준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올라가는 부분을 맞추는 게 이제 공공기관들이 해야 될 큰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나 글로벌 시장 동향은 뭐 우리 이 센터장님께 잘 아시고 저는 이제 점검해야 될 과제를 살펴본다면 결국은 이제 인력 문제라는 거죠. 인력이 어떻게 이 인력들을 양성하느냐가 핵심인데 그다음에 양도 그렇고 질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원자력이나 우주 같은 경우는 이 학교에서 이론을 하거나 실험을 가지고서 어떻게 이걸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그대 공공 복합 임무 중심의 프로젝트와 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해 봐야만 이제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사실 그걸 우주 개발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곳은 항우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주 개발 인력 육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항우연 상황은 여러 가지 뭐 처우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인력도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인근에 있는 뭐 카이스트 같은 곳에 있는 그 뭐 기계 분야나
항공 분야 인력들이 항우연에 입사하지를 않습니다. 예. 기피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이제 세대에 지금 뭐 누리호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위성을 개발했던 이 인력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거 잘못하면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거 아니냐. 예. 우리 임금을 올리는 것뿐이 아니고 네. 후속 세대가 들어와야 그걸 또 계속 그렇죠. 훈련을 시키는데 네. 이제 거기서 30대, 40대에서 기업에서 가장 요구하는 인력들이다 보니까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예.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안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 예. 그리고 이제 그 인력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유럽이나 뭐 미국에 있는 이 주요한 훌륭한 인재들과 계속 교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 예. 닫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인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우주항공청으로 가서 개청하면서 항우연이 그 이관하게 되었는데 예. 이제 기존에 있는 R&D에 더해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능이 좀 부여되고 예. 대학의 그 과제를 위탁 과제를 그래서 전에도 주고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대학의 인력들도 육성하고 또 다시 항우연에 들어오고 그리고 거기서 하다가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또 스타트업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각 클러스터로 가서 이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게 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연구원님께서는 이제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네, 그게 핵심이라고 무엇보다도 봅니다. 중요하다. 이제 네. 이런 말씀으로 이제 하신 네. 것 같은데요. 그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이제 제가 이제 대학의 입장에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카이스트나 USD가 이제 대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거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시장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학생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박사 학위를 하고 자기 나라에 돌아갔지만은 계속 우리나라와 같이 협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 중후진국 박사들이 많이 옵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그쪽은 이제 시장이 점점 이제 우주수생이 생겨날 곳이죠. 이제 그럴 때 미래에는 이제 시장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전략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위성을 발사하게 되었을 때 저희 위성이 도는 궤도가 남미를 돌게 됩니다. 남미를 돌고 그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쪽에 아시아 쪽에 있는 쪽도 이제 협력 요청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우주 기술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많다 보니까 선진국들이 잘 이렇게 오픈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좀 그런 면에서는 앞서 있으니까 협력을 하면서 또 그 플랫폼을 같이 만들어 나간 작업을 하면 오히려 우주 선진국들은 뭐 안 하려고 하지만 동아시아 쪽, 아시아 밑에 이제 저기 동남아시아 쪽, 그 다음에 남미 쪽하고 이제 국제 협력이나 우주 협력이 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저희가 그 우주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이 본격화될 양상입니다. 이를 계기로 대전이 민간 주도 우주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준비한 세 분 수고하셨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